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나이퍼라고 하면 과묵하고 고독하고 살짝 위험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낭만적인 존재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스나이퍼는 연간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스나이퍼 중에서도 대표적인 10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장다오팡. 장다오팡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격수로 현역 시절 한국 전쟁에서 71명에서 214명을 사살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한국 전쟁이 휴전되기 직전 몇 달 동안 일어난 일로, 마침 국제연합이 한반도를 공산당 정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지원군 제214 연대의 일원으로 그의 임무는 전략 거점 방위였으며 북한의 국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연합군 표적을 가차없이 저격하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죠. 결과적으로 무사히 전략 거점을 지켜냈고, 그의 이름은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스나이퍼 중 한 사람으로 영원히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카일. 크리스 카일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국의 스나이퍼입니다. 그는 1999년 입대해 네이비실의 일원으로서 임무의 대부분을 이라크에서 수행했는데요. 그가 논란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아이와 함께 있던 여성을 사살한 적이 있는데 그 여성은 해군 보병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확인된 살해 인원만 160여 명에 달하며 라마디의 악마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2009년에는 현역에서 은퇴하여 가족과 함께 텍사스로 이주하였고 자서전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의해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그는 레이 루스라는 25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퇴역 군인에게 사살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리엄 에드워드 빌리싱. 중국인 아버지, 오스트레일리아인 어머니를 둔 윌리엄 빌리싱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갈리폴리 전투로 악명을 떨치며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1915년 봄부터 1916년 초까지 전쟁에 참여해 이 기간 동안 200명 이상의 터키병을 살해했는데요. 터키인 측의 스나이퍼인 그로즈누이 압둘은 윌리엄에게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지만 윌리엄은 곧 회복됐고 결국 터키 측 스나이퍼를 전부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죽을 때까지 가난에 허덕이다가 1943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요제프 알레베르거.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나치 독일 병사들의 숙련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뛰어났던 사내가 바로 요제프 알레베르거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전쟁이 막 시작될 무렵 나치 독일에 징병되었습니다. 1943년 그는 소비에트 적군과 격돌하기 위해 동유럽으로 보내졌으며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가혹한 지역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베르거는 257명에 달하는 적을 쓰러뜨리며 독일군 사령부로부터 기사십자 철십자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목수로 지내며 검소한 삶을 이어갔으며 2010년 85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크레이그 해리슨. 크레이그 해리슨은 영국의 유명한 스나이퍼로 최근까지 세계 최장 저격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16세의 젊은 나이에 군에 들어가 영국 기병대에 배속되었는데요. 2009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 임무에서 탈레반 포병 2명을 2475m 거리에서 저격하여 2002년 캐나다인 스나이퍼 로팔롱이 세웠던 2430m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 후 2014년 PTSD를 앓게 되며 군에 있을 수 없게 되었지만 자서전을 집필하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병세는 서서히 나아졌다고 합니다. 마테우스 헤체나우어. 마테우스 헤체나우어 또한 동유럽 전선에서 싸운 유명한 노련병으로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 나치 독일로서 요제프 알레베르거와 함께 참전했습니다. 그는 알려진 것만으로도 최소 345명의 소련병을 살해했다고 하며 심지어는 1100m 거리에서 저격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적이 인정되어 독일군으로부터 기사십자, 철십자상을 수여받은 한편 소비에트 적군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자 그는 소련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 5년을 보낸 뒤 1950년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정확한 숫자는 확실치 않지만 소련의 적군에는 100만 명의 여성이 있었다고 하며 그 대부분이 호전적인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루드밀라 파블리첸코는 소비에트 적군의 여성 스나이퍼들의 선두에 서서 오데사나 세바스토폴과 같은 항구 도시에서 390명의 적병을 저격했습니다. 그녀는 군의 영웅이 되었고 서구 제국 매스컴으로부터 죽음의 귀부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와는 반대로 잔인한 성정을 가졌던 여성으로 일부러 급소를 피해서 쏘는 등 일부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독일병을 편하게 죽게 하기는 싫었던 걸까요? 그녀의 총탄을 맞은 독일병은 괴로워하며 죽어가야 했을 겁니다. 프랜시스 페가마 가보우. 프랜시스 페가마 가보우는 유명한 캐나다 군인으로 네이티브 캐나디안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캐나다 육군에 참여하게 되었고 1915년 초에 프랑스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선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378명의 적을 처치하였고 전쟁 이후에는 지휘를 하며 네이티브 캐나디안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보병 한 부대에 해당할 정도였지만 그에 비하면 그의 전후 활동은 지극히 양심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반 시드렌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명했던 이 소련의 스나이퍼는 약 500명의 독일군을 살해했습니다. 이반 시드렌코는 1941년 모스크바 방위 시점에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1943년에는 레닌그라드를 해방하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명중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독일병은 모두 그를 살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1944년에 그는 트라우마로 인해 전선에서 제외되었지만 연방 영웅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전쟁 후에는 광산 노동자로 일했으며 소련 수뇌부 고위 간부로 영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모 헤위에. 시모 헤위에는 지금까지 거론된 스나이퍼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는 핀란드의 저격병으로 하얀 사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1939년에서 40년에 일어난 겨울 전쟁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소련군이 영토 탈환을 위해 핀란드에 진입하면서 발발한 것이었는데 당초 소련병은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핀란드 측의 예상 이상의 반격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헤위에가 살해한 숫자는 100일 동안 505명에 이르렀지만 1940년에 입은 상처로 인해 퇴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건강하게 살다가 2002년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스나이퍼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들을 살인마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만 저마다 조국을 위해 전쟁에서 싸우고 자신들의 이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보면 모두가 같은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